안녕하세요 예비 캐디 여러분. 그린메이트 교육 담당 박성민입니다. 오늘은 캐디 교육의 첫 시작입니다. 코스가 무엇인지, 홀은 무엇인지, 라운드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아무리 규정을 배워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고객님 옆에 처음 섰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린 스피드가 어떤가요? 여기 페어웨이 좁아요 넓어요? 전반이 더 어렵나요? 후반이 더 어렵나요? 이 질문에 막히면 아직 코스가 머릿속에 안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아도 코스 한 홀이 그려지게 만들기. 먼저 코스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축구는 어디서 합니까? 축구장에서 합니다. 야구는 어디서 합니까? 야구장에서 합니다. 그럼 골프는 어디서 합니까? 골프는 코스에서 합니다. 코스는 골프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전체 공간입니다. 공을 처음 치는 자리, 공이 굴러가는 길, 모래가 있는 구간, 물이 있는 구간, 나무가 있는 구간, 언덕과 경사가 있는 구간, 마지막에 공을 넣는 그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코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페어웨이만 코스가 아닙니다. 그린만 코스가 아닙니다. 티에서 시작해 컵에 들어갈 때까지 공이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코스입니다. 놀이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끄럼틀만 놀이터가 아니라 그 주변 모래바닥과 길과 그네까지 전부 놀이터죠. 골프도 똑같이 티와 페어웨이와 러프와 벙커와 물과 길과 언덕까지 전부 코스입니다. 사람들이 필드 나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필드가 바로 코스입니다. 그럼 골프장은 무엇일까요? 골프장은 코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는 건물, 밥을 먹는 식당, 연습하는 공간, 주차장, 출발을 관리하는 공간, 이 전체를 합쳐서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캐디는 하루 대부분을 코스에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중심으로 첫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코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프 코스는 보통 18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8개를 전부 도는 것을 원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는 총 18개 홀로 이루어지며 전반 후반 각 9홀씩 순차적으로 라운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을 아웃 코스, 후반을 인 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아웃인일까요? 클럽하우스라는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서 도는 구간이 아웃,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인,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표현은 길을 도는 느낌을 주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머릿속 동선을 떠올리면 전반 후반이 한 번에 이해됩니다. 이제 홀을 이해해 봅시다. 홀은 코스 안의 한 구간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 출발부터 결승까지가 하나의 구간입니다. 골프도 같습니다. 홀은 티잉 구역에서 시작해서 공이 컵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 전체가 한 홀입니다. 홀의 전체 길이를 홀 전장이라고 합니다. 홀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티에서 그린까지 대체로 일직선이면 스트레이트 홀입니다. 스트레이트 홀은 말 그대로 길이 곧은 홀입니다. 큰 길이 쭉 뻗어 있는 도로를 떠올리면 됩니다. 초보자는 스트레이트 홀에서 방향 잡기가 비교적 쉽다고 느낍니다. 중간에 꺾여 있으면 도그레그 홀입니다. 도그레그는 길이 한번 꺾이는 홀입니다. 도로가 코너를 돌듯이 홀도 중간에 방향이 바뀝니다. 왼쪽으로 꺾이면 도그레그 레프트, 오른쪽으로 꺾이면 도그레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한 번에 직선으로 잡기보다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티에서 그린이 안 보이면 블라인드 홀입니다. 블라인드 홀은 시야가 제한되므로 방향 안내가 더 중요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길을 운전할 때 표지판이 필요하듯이 블라인드 홀에서는 어디를 보고 치는지 안내가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홀 전장은 출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홀이라도 출발 위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 위치를 T 위치라고 합니다. T 위치는 티잉 구역 안에서 그날 설정된 자리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티잉 구역은 출발할 수 있는 큰 네모 칸입니다. 그 큰 칸 안에서도 오늘은 여기서 출발하세요 하고 정해둔 정확한 출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T 위치입니다. 마라톤에서 출발선을 조금씩 바꾸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출발선이 뒤로 가면 더 멀리 달려야 하고 앞으로 오면 더 짧게 달리죠. 골프도 T 위치가 뒤로 가면 홀 전장이 길어집니다. 티잉 구역은 T 마커로 경계가 표시됩니다.
티 마커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주 보는 두 개의 표식입니다. 이 두 개가 기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선 앞에서 치면 안 되고 이 선 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티 마커 두 개를 이어서 선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선 뒤쪽에서만 출발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문 앞에 출입 금지 줄이 있듯이 티 마커는 출발 범위를 알려주는 경계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티박스라고도 부릅니다. 티박스는 티잉 구역을 말할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티잉 구역 전체를 티잉 그라운드라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공을 처음 놓고 치는 출발 구역입니다. 현장에서 고객이 묻습니다. 여기 아무 데서나 치면 되나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티 마커 뒤쪽 범위 안에서 치시면 됩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블랙티, 블루티, 화이트티, 골드티, 레드티. 여기서부터는 골프장마다 이름과 색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해두겠습니다. 어떤 곳은 블랙 대신 백티라고 부르고, 어떤 곳은 블루 대신 챔피언 티라고 부르고, 어떤 곳은 화이트 대신 레귤러 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길고 어렵고 앞으로 올수록 짧고 편합니다. 블랙티는 백티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뒤쪽에 있는 티입니다. 주로 상급자나 대회 수준의 플레이어가 사용합니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같은 홀이라도 공략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동차로 같은 길을 가도 출발을 더 뒤에서 하면 도착까지 더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블루티는 챔피언 티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디캡이 낮은 상급자나 경쟁 라운드를 하는 플레이어가 주로 사용합니다. 블랙티보다는 앞이지만 여전히 길게 설계된 티입니다. 실제로 블루티는 코스의 난이도를 제대로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는 레귤러 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티입니다. 골프장 안내판이나 코스 맵에서 기본 거리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에게 표준으로 맞춰진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드티는 시니어 티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이 있는 플레이어를 배려해 전장을 줄여둔 티입니다. 체력 부담을 줄이면서도 골프의 재미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출발선입니다. 레드티는 레이디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보자나 여성 플레이어가 많이 사용하는 티입니다. 전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달리기에서 출발선이 앞으로 와서 조금 덜 뛰어도 되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같은 홀이라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거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티에서 340m인데 블랙티에서는 380m일 수 있습니다. 40m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마라톤에서 40m 더 멀리 달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캐디는 오늘 어느 티를 사용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티에서 공략 방향을 티 라인이라고도 하고 홀의 기본 진행 방향을 홀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티 라인은 티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리는 가상의 길입니다. 홀 방향은 그 홀 자체가 어디로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큰 흐름을 말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목적지 방향을 잡고 걷죠. 그 방향이 홀 방향이고 그 방향으로 정확히 보내는 선이 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장 멘트 예시입니다. 페어웨이 중앙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른쪽은 러프가 깊습니다. 왼쪽은 벙커가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전문성을 만듭니다. 캐디는 이런 지형이 어디에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고객에게 설명할 때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때 가장 빨리 안심합니다. 그래서 캐디의 말 한마디가 코스 그림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티에서 공을 치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페어웨이입니다. 페어웨이는 잔디가 짧고 고르게 정리된 길입니다. 고속도로처럼 깔끔한 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이 페어웨이에 있으면 다음 샷이 편합니다. 페어웨이의 넓이를 페어웨이 폭이라고 합니다. 페어웨이가 넓으면 공략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도로가 넓으면 차가 조금 흔들려도 안전하게 지나가듯이 페어웨이가 넓으면 공이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가도 안쪽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어웨이가 좁으면 정확도가 더 필요합니다. 도로가 한 차선만 남아있으면 운전할 때 더 긴장되죠. 페어웨이가 좁으면 공이 살짝만 벗어나도 러프나 벙커로 갈 수 있습니다. 페어웨이 옆에는 러프가 있습니다. 러프는 잔디가 더 길고 공이 파묻히기 쉬운 구역입니다. 길에서 벗어나 풀숲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길에서는 걷기 쉽지만 풀숲에서는 발이 걸립니다.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러프가 아주 거칠고 깊은 구역은 헤비 러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페어웨이와 러프 주변에는 다양한 지형 요소가 있습니다. 인공 언덕은 마운드라고 합니다. 마운드는 작은 둔덕입니다. 공이 언덕 위에 올라가면 발이 기울어지고 자세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턱을 밟으면 중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운드 위에서는 스탠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형의 높낮이 변화는 언듈레이션입니다. 언듈레이션은 울퉁불퉁한 굴곡입니다. 바닥이 평평하면 공이 그냥 멈추지만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공이 낮은 쪽으로 굴러갑니다. 공이 왼쪽으로 모이는 홀, 공이 오른쪽으로 모이는 홀. 이런 말은 대부분 언듈레이션 때문에 생깁니다. 캐디는 이런 지형이 어디에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고객에게 설명할 때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홀은 오른쪽이 낮아서 공이 오른쪽으로 모이는 편입니다. 이 홀은 페어웨이가 내리막이라 체감 거리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해주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장애물 구역을 봅시다. 모래로 된 장애물은 벙커입니다. 페어웨이 중간에 있는 것은 페어웨이 벙커입니다. 그린 주변에 있는 것은 그린사이드 벙커입니다. 페어웨이 벙커는 길 가운데 있는 모래 웅덩이 같은 느낌이고 그린사이드 벙커는 목적지 바로 옆에 있는 모래 함정 같은 느낌입니다. 둘 다 벙커지만 위치가 다르면 플레이 감각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라스 벙커는 잔디로 채워진 형태입니다. 이름은 벙커지만 모래가 아니라 잔디가 있는 구역입니다. 멀리서 보면 벙커처럼 움푹 파여 있는데 안쪽이 잔디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위험구역은 페널티 구역입니다. 연못은 폰드, 작은 물길은 크릭, 큰 물은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티에서 물을 넘어야 하는 구간은 워터 캐리 구간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 홀은 시각적으로도 긴장감을 줍니다. 눈앞에 물이 보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라도 물이 없을 때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캐디는 물이 있는 위치와 흐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물의 모양이 왼쪽으로 길게 뻗었는지, 오른쪽까지 걸쳐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코스의 바깥 경계는 아웃 오브 바운즈 줄여서 OB라고 합니다. 표시는 OB 말뚝, 경계선은 OB 라인입니다. OB는 운동장 밖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축구에서도 라인을 벗어나면 경기 밖이죠. 골프도 코스 바깥 경계는 경기 밖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규정이 아니라 개념만 잡는 시간이니 지금은 밖이라는 느낌만 확실히 기억하면 됩니다. 코스 안에서 특별히 수리 중인 곳은 보수구역입니다. 보수구역은 잔디를 고치거나 땅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공사 중인 곳에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판이 있는 것처럼 보수구역도 손상 방지와 안전을 위해 표시해두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특수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잔디 공간을 일반구역이라고 합니다. 일반구역은 아주 넓게 말해 대부분의 공간입니다. 티잉 구역도 아니고 페널티 구역도 아니고 벙커도 아니고 퍼팅 그린도 아닌 그 외의 공간을 크게 일반구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규정편에서는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카트가 다니는 길은 카트 도로입니다. 카트 도로는 사람으로 치면 인도 같은 역할입니다. 카트가 안전하게 다니도록 만든 길입니다. 코스 안에서 이동할 때 이 길을 기준으로 위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목적지인 그린으로 가보겠습니다. 퍼팅 그린은 홀의 끝입니다. 공이 들어가는 구멍은 컵입니다. 컵 위치를 표시하는 깃대가 핀입니다. 그날 설치된 자리를 핀 위치라고 합니다. 핀 위치는 앞쪽 가운데 뒤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앞핀, 중핀, 백핀. 그린 바깥에 둘러진 짧은 잔디는 프린지 또는 에이프런 또는 에지라고 합니다. 프린지는 그린 바로 옆에 완충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린은 아주 짧고 그 바깥은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경계가 생깁니다.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구간이 프린지입니다. 골프장에 따라 프린지라고도 하고 에이프런이라고도 하고 에지라고도 합니다. 뜻은 비슷하고 그린 주변의 짧은 잔디 구간입니다. 그린의 기울기는 그린 경사라고 합니다. 앞이 낮으면 앞 경사, 뒤가 낮으면 뒤 경사, 왼쪽이 낮으면 좌 경사, 오른쪽이 낮으면 우 경사입니다. 이건 미끄럼틀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닥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공이 굴러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린 경사는 퍼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린이 페어웨이보다 높게 자리하면 포대 그린입니다. 포대 그린은 목적지가 언덕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계단 위에 공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높이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이 그린을 둘러싸면 아일랜드 그린입니다.
아일랜드 그린은 섬처럼 그린이 물에 둘러싸인 구조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린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인상이 강해서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이 여러 층으로 나뉘면 계단식 그린이라고 합니다. 계단식 그린은 바닥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세 장으로 나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핀 위치가 어느 층에 있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스 레이아웃은 코스의 전체 설계 구조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코스 맵입니다. 홀 하나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은 홀 맵입니다. 코스 맵은 전체 지도입니다. 놀이공원 지도처럼 전체 동선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홀 맵은 한 홀만 확대해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한 홀의 티 위치와 페어웨이 모양과 벙커 위치와 물 위치와 그린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캐디가 코스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스의 대표적인 홀을 시그니처 홀이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홀은 그 골프장을 대표하는 얼굴 같은 홀입니다. 사진에 자주 나오고 기억에 남고 특징이 뚜렷한 홀이 시그니처 홀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물을 크게 끼고 있다거나 그린이 아주 독특한 모양이라거나 전경이 멋지다거나 이런 요소 때문에 대표 홀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티잉 구역에서 시작합니다. 티 마커 뒤에서 공을 칩니다. 공은 페어웨이로 향합니다. 옆에는 러프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벙커와 물이 있습니다. 코스 밖은 오비입니다. 마지막에 퍼팅 그린이 있고 그린에는 컵과 핀이 있습니다. 이게 한 홀입니다. 이 홀을 18번 반복하면 원 라운드입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코스는 골프 치는 전체 공간입니다. 골프장은 코스를 포함한 전체 시설입니다. 홀은 한 구간입니다. 라운드는 코스를 도는 행위입니다. 원 라운드는 18홀입니다. 전반은 아웃, 후반은 인입니다. 홀은 티잉 구역에서 시작해서 페어웨이를 지나 러프와 벙커와 물을 지나 퍼팅 그린과 컵에서 끝납니다. 이 구조가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지면 여러분은 이미 코스 기본을 마스터한 것입니다. 그린메이트 교육 담당 박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